자, 우리 각각 암석을 분류하는 기준이 암석이 어떻게 생겨났냐, 그거를 기준으로 우리가 암석을 분류한다고 했죠. 그러면 한 번 화성암은 영원한 화성암일까요? 한 번 퇴적암이면 영원히 퇴적암일까요? 아니죠. 시간이 지나면서 변치 않는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렇기 때문에 암석도 시간이 지나면 변하게 되는데, 한마디로 화성암이었던 것이 퇴적암이 될 수도 있고, 퇴적암이었던 것이 변성암이 될 수도 있고, 변성암이었던 것이 화성암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결국엔 돌고 도는 거죠, 이 세상이.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암석에 돌고 도는 것을 암석의 순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몸속에 피가 돌고 도는 거를 혈액순환이라고 하듯이 암석도 마찬가지인가 봐요. 그러면 어떤 순서로 순환되는지 한번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점은 지표에 있는 암석, 그냥 땅덩어리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이 땅을 구성하는 암석이 풍화와 침식작용을 받게 되면 퇴적물이 됩니다. 알갱이들이었죠. 자갈, 모래, 진흙 이런 것도 알갱이가 되는데, 이런 알갱이들이 풍화 침식을 받으면서 크기가 작아지고 운반되고 다져지고 잘 이렇게 속성되면서 퇴적암이 돼요. 그런데 이런 퇴적암이 어떤 사연에 의해서 지하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사연에 대해서는 또 다음에 알 수 있는 또 단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암석이 어떤 사연에 의해서 열과 압력을 더 많이 받는, 지표보다 더 많이 받는 지하 세계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 퇴적암은 더 이상 그 상태일 수가 없어요. 왜냐면 본인이 만들어졌을 당시 지표면보다 열과 압력이 높은 상황에 처하기 때문에 변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퇴적암이 변성암이 됩니다. 아까 쉐일이 편암이 되고 편마암이 될 때 1단 변신, 2단 변신 한다고 했죠. 편암이 열과 압력을 더 받았을 때 편마암이 되는데, 편마암이 열을 한 번 더 받으면, 열과 압력을 더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선생님 아까 질문 잠깐 던졌는데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암석일 수 있는 그 상태 이상의 열과 압력을 받아버리면 이제는 변신을 못해요. 더 이상 암석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홀랑 녹아버리는 거죠. 암석이 녹았을 때, 암석이 녹은 물질을 우리는 마그마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하 깊숙한 곳에서 마그마가 생겼을 때, 이 마그마가 화산활동에 의해서 지표로 올라와서 용암으로 흐르거나, 아니면 마그마가 된 채로 이제 계속해서 식게 되거나, 어쨌든 용암이든 마그마든 식게 된다, 냉각이 됐을 때는 우리는 그 암석을 화성암이라고 부르게 되죠. 용암이 식으면 화산암, 마그마가 식으면 심성암으로 다시 구분한다고 했어요. 어쨌든 이렇게 만들어진 화성암이 또 다른 변화를 겪게 되는데, 이 화성암이 풍화 침식을 다시 받게 됐어요. 그런 경우에는 퇴적물로 다시 부스러지겠죠? 그 다음에 아까 그 화성암이 녹아서 이제 식어가지고 암석이 됐는데, 다시 한번 열과 압력을 또 받았어요. 그러면 또 변성암이 되겠죠? 그리고 아까 또 그 화성암이 녹았다. 다시 녹게 됐을 때, 압력을 받지 않고 그냥 그 이상의 열만 받게 됐을 때, 그런 경우에는 다시 마그마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끝이냐? 끝이 아니겠죠? 아까 퇴적물이 굳어져서 퇴적암이 됐는데, 얘가 다시 한번 바로 풍화 침식을 받게 되면 다시 퇴적물로 돌아갑니다. 또 퇴적암이 열과 압력을 받아서 변성암이 됐는데, 이 변성암이 채로 다시 풍화 침식을 받게 되면 또 퇴적물이 됩니다. 이래서 이런 흐름을 보면 결국에는 끝이 없죠. 처음에 생길 때 퇴적암으로 생겼겠지만, 얘가 열과 압력을 받은 변성암이 되기도 하고, 마그마가 됐다가 혹은 이게 식을 수도 있지만 변성암이었을 때 바로 다시 풍화 침식이 될 수도 있고,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길가에서 보는 돌들이 46억 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떤 과정과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정말 한 번만에 변성암이 되거나 한 번만에 화성암이 된 경우보다는 이렇게 다양한 경우를 거쳐서 우리 눈앞에 있는 지금의 모습인 암석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게 암석이 돌고 도는 것을 보면 사람의 인생과도 닮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현재 서로의 모습을 보고 있죠.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
근데 우리가 사실 이렇게 알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내가 지금 이 사람을 알기 전에 과거에 이 사람이 어떤 일들을 겪었고 어떤 시간들을 보내왔는지 알 수 있을까요? 다만 우리는 지금의 모습을 보고 아, 이 사람은 이러한 삶을 살아왔겠구나라고 추측은 하겠지만 그것이 아마 정답은 아닐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암석보다 더 맞추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우리가 감히 가늠은 할 수는 없지만 또 이제 앞으로의 시간을 생각하다 보면 우리가 앞으로의 시간 동안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시간을 보낼지에 따라 결과는 충분히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우리 삶의 변화는 한번 남아있는 시간에 맡겨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암석의 순환까지 해서 화성암, 퇴적암, 별성암이 생기는 원인과 그다음에 암석을 분류하는 기준에 대해서 배웠고, 이러한 암석들이 처음에 생겨난 대로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시간과 또 여러 가지 외부의 환경에 따라서 돌고 돈다라는 것까지 배웠는데요. 선생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수업을 하면서 혼동스럽게 썼던 단어가 2개가 있어요. 알갱이라고 했다가 광물이라고 했다가 자꾸 그랬는데요. 사실은 이 알갱이라는 표현은 다음 시간부터 다루게 되는 이제 광물이라는 단어로 대체되게 될 겁니다. 선생님은 보통 이런 수업을 할 때 그 암석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면 암석을 구성하는 광물이라고 이렇게 많이 수업을 하기 때문에 이 알갱이라는 단어가 자꾸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교과서에는 아직 광물을 배우기 전이기 때문에 알갱이라고 언급이 돼 있으니까 알갱이로 수업을 해야 되는데 자꾸 이제 내 머릿속에는 광물로 이 입력이 돼 있으니까 저도 모르게 자꾸 광물로 나오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 암석을 이루고 있는 광물 알갱이죠. 광물에 대해서 배울 건데 어떤 종류의 광물들이 암석을 주로 이루고 있는지, 그리고 그 광물들은 각각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1학년 암석의 순환, 암석의 분류에 관한 내용이었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암석을 구성하는 광물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